네, 어제 이제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좀 밀리면서 이거 왜 이러지,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뭐 외부 악재들이 드러나면서 일단 시장이 멈추기는 했는데 그동안 시장이 오른 걸 생각하면 또 이 정도 하락과 조정은 당연할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어제 시장이 빠지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몹시 또 기분이 나쁘고 좋지는 않았는데 조성호 과장과 또 전일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조성호 과장에서 조성호의 퍼스트클래스에서 이벤트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이벤트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조성호 과장의 증권사 지점 그리고 직함 이 풀네임을 빠르게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풀네임입니다. 증권사, 지점, 그리고 직함인데 제일 먼저 맞춰주신 분께 역시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저희가 상담 신청 받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포트 상담 위주로 조언을 해드릴 거고요. 뭐 매매 타이밍, 매매 방법, 매매 조언 등등 어제 이제 상담 접수를 해주시는 걸 보니까 뭐 포트 고민, 뭐 업종에 대한 고민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좀 저의 이제 철학과 이제 그 같이 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시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종목 상담을 굉장히 좀 많이 해드렸는데 그 많이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꽉 물려 있는 종목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방향을 못 따라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종목 하나를 갖고 와도 그걸 사려면 무언가를 팔아야 되는데 이걸 어쩌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네. 넉 달 동안 사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제 종목 상담을 굉장히 좀 치열하게 많이 좀 도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계좌에 종목 하나가 해결됐다고 해서 내 계좌 전체가 해결되는 구조는 절대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어떤 그 상황들을 제가 좀 파악을 해보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러니까 뭐 종목이 한 10개 있는데 그중에 제일 고민되는 종목을 상담하시는 거는 충분히 제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만 그게 해결된다고 나머지 9개가 다 같이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뭐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안 남은 2020년 시장에서 우리가 오늘 뭘 또 멱살 잡아갖고 뭘 하나 또 뭘 해볼까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올 한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무언가를 내가 놓쳤고 무언가를 좀 잘못 판단했는지 이 부분 한번 되돌아보시고 일단 남은 며칠 동안 좀 전열을 좀 재정비하시고 2021년 또 새해에는 좀 새롭게 좀 재정비된 상황에서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기회를 노리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이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댓글을 쭉 달아주셨는데 잠시 후에 좀 확인을 해보겠고 오늘 이제 많은 글들 중에서 조성호 과장님 멘탈 좀 잡아주세요. 시장 급락의 멘탈이 붕괴될 듯요. 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이민영님께 기프티콘 일단 먼저 보내드리고 오늘의 주제 보고 조성호 과장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프티콘이 멘탈 잡긴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하고 오늘 장을 준비하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할게요. 네, 저희가 너무 이벤트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게 희석이 됐는데 딱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슬슬 마무리할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네. 제가 뭐 멘트를 좀 드렸지만 이제 올해를 좀 마무리하실 좀 준비를 서서히 좀 뭐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올해 뭐 오늘 내일하고 다음 주에 한 3거래일, 5거래일 한 정도. 5거래일 정도 남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거래일 동안 뭘 한다고 해서 올 한해 어떤 그런 대세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차분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를 좀 되돌아보는 좀 그런 어떤 시간으로 좀 마무리하시는 게, 그러니까 물론 시장은 또 연말이 되면 될수록 또 이제 뭐 말들이 많아지면서 또 이제 분명히 또 이제 오늘 내일 아니면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뭐 예를 들어서 배당 받으려면 언제까지 주식 사나 되나요? 뭐 이런 멘트들로 계속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뭔가 주식을 좀 사야 되게끔 만드는 좀 그런 메시지가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대응은 사실 저는 이번 주로 마무리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저는 시장 대응을 하지 않을 생각이고 다음 주에는 조금 저 역시도 좀 전열을 재정비하는 동안에
이제 내년에는 좀 뭘로 또 이제 밥상을 차려서 여러분들과 맛있게 먹을까 이제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좀 전열을 좀 재정비할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일단 코스피 차트로 가볼게요. 뭐 멘탈 잡아달라 말씀드렸는데 그냥 네. 기술적으로 보면 뭐 멘탈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시장은 많이 올라왔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장대 음봉들이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있는 일이에요. 이 정도 시장 빠지는 건 우리가 뭐 주식을 하면서 뭐 그냥 세금처럼 내야 되는 거다.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뭐 매일매일 양봉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참 상승장에서도 장대 음봉이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하락장에서도 장대 양봉이 나오기도 하는 게 주식이니까 뭐 하루의 어떤 시장의 어떤 급락으로 너무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신다면 뭐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냉철하게 좀 마음을 가다듬으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다가도 또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게 또 시장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되고 좀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긴 합니다. 분위기상.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이제 12월 한 달을 놓고 보게 되면 코스피를 1조 9천억을 매도했는데 만기일 이후에, 그러니까 만기일 이후에 좀 매도폭이 커졌죠. 2조 7천억을 매도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시장이 좀 짜증스러웠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 종목이 100개도 안 됐어요. 97개가 올랐고 하락 종목이 무려 780여 개. 그러니까 뭐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가 이제 12월에 이제 코스피 1조 6천억을 매수한 점. 요거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도 업종이나 종목 플레이로는 좀 해먹을 것은 아직은 있지만 굳이 무리해서 하지는 말자. 뭐 그런 말씀인데 네. 일단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금융투자의 요 매수는 업종이나 종목 에 좀 특화돼 있는 이런 매수니까 이 부분을 좀 여러분께 참고하시면 되고,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서 이제 동학개미의 힘도 많이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약화된 게 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부분도 보셔야 되고, 이제 코스닥도 한번 가볼까요? 자, 코스닥. 코스닥도 이제 어제는 좀 낙폭이 훨씬 컸죠. 근데 뭐 코스닥도 뭐 말씀드리지만 중간중간에는 장대 연봉들이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적어도 뭐 오늘 시장만 예측한다면 뭐 오늘은 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제 사실 하락은 좀 과했다. 뭐 이유 어찌 됐건 어제 하락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뭐 연말을 좀 마무리하려는 와중에 좀 주식 비중을 좀 줄여놓을까 하던 사람들이 뭐 어제 좀 일시적으로 좀 매도를 낼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잊고 계시겠지만 상승장에 가려져서 못 봤겠지만 대주주 양도세 그 요건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요. 네. 뭐 오늘 내일 뭐 아니 다음 주까지 5거래일 안에 폭탄 매도가 나오는 종목들이 또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결국에 그 배당 기준일에 바이오 쪽이 종가에 확 밀려버리고 다음날 올라오는, 이게 바로 이제 동시호가의 양도세 물량을 결국에 끝까지 끌고 가다가 매도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네네. 이런 이슈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변동성이 계속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보시고 어제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보단 나은 게 12월에 외국인이 3천억을 매수했고, 근데 만기일 이후에 이제 1,500억밖에 안 산 거죠. 그러니까 만기일 이후에 확실히 좀 외국인의 스탠스가 조금 돌아서는 이런 양상이고, 어제 상승 종목은 이제 168개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하락 종목이 이제 1,200개 가까이 됐다. 요것도 이제 체감 지수를 끌어내린 그런 양상이고, 여기 이제 환율 보시죠. 환율이 어제 이제 5원 가까이 상승해서 1,107원대, 여기에선 1,109원에 끝났고 지금 1,110원도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만 놓고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당장에 지수 올라갈 기대는 접자. 저는 그냥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게, 환율이 이제 1,115원에 붙는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더 피곤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네. 오늘 좀 서두에 좀 많이 시간을 썼네. 아니 이제 또 많이 고민이 되시나 봐요. 또 유튜브 네. 보니까 종목만 괜찮다면 네, 끝까지 네. 들고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제 그렇죠. 종목 정리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이런 같아요. 게 이제 투자자분들이. 심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약간 어제 그 급락으로 이제 심리적인 좀 그런 흔들림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네. 종목에서 볼게요. LG화학부터 볼게요. 자, 80만 화학은 떼는 당상이다. 이제 100만 화학 간다는데 어제 80만 숫자 바뀌었죠. 7로 바뀌었죠. 앞자리. 그러니까 라운드 넘버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라운드 넘버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9,000원대 종목이 10,000원으로 올라갔을 때 호가 단위가 변경된다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팔자, 앞자리 숫자 8자를 살짝 내줬죠. 물론 이제 오늘 다시 이제 8을 회복해 준다면은 뭐 그런 건 조금 이제 다시금 이제 잦아들 수 있겠지만, 요거 말고 이제 6만 차
6만 차도 이제 어제 5만 차로 다시 좀 이제 앞자리 숫자가 좀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압으로 여러분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요인들을 주는 건데 이 앞자리 숫자가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까지 볼게요.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 아직 뭐 7만 전자는 뭐 굳건해 보이지만 그래도 7만대 초반까지 좀 밀려 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압으로 심리적인 영향을 좀 준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새롭게 좀 판을 벌리기보다는 네. 뭐 좀 이제 슬슬 뭐 이제 판을 조금씩 이렇게 그냥 접어가면서 내년에 뭐 할지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5거래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내년을 또 조금씩 준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 좀 유망하게 보는 섹터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면 과장님? 그러니까 유망하게 본다라기보다는 이제 요거 약간 좀 사명감의 좀 발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내년에 이제 차트 2개만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유통업 차트. 네. 자, 최근에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잠시 주춤했다가 레벨을 한번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내년에는 좀 이제 소비주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기도 하고요. 뭐 그리고 뭐 대표 종목으로 하나 좀 보여드리자면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포트에도 이제 머물러 있었던 뭐 예를 들어서 GS 리테일 같은 거, 요거 이제 사실 편입가에서도 아직 위에 있기는 한데 여전히 뭐 움직이지는 않고 있죠. 근데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종목, 뭐 신세계, 뭐 여전히 뭐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업종을 보여드리자면 이제 섬유의복, 뭐 섬유의복도 지금 상당히 지금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섬유의복은 소비주 가운데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음식료나 유통은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속된 말로 기본빵을 할 수 있는 업종이긴 한데 이 섬유의복은 이게 사실상 이게 꾸미는 거잖아요. 꾸미는 거잖아요. 이게 상징성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섬유의복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뭔가 이제 꾸미는 패셔너블한 쪽에 이제 이런 어떤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고 하는 것은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거나 종식되면서 이제 꾸미고 좀 나가볼까라는 걸 이제 상징하는 섹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내년에 그래서 소비주는 일단 돼야 된다. 내년에 소비주가 안 되면 시장은 굉장히 피곤할 수 있다.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비주에 대한 관심은 제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상담 접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보유 종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뭐 유튜브에서 계속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내용들이 접수가 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에 오늘 이 시간에 좀 접수가 된 내용들 확인을 해보면요. 먼저 전화를 통해서 역시나 또 종목 수가 너무 늘었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이 있네요. 그리고 대북주 종목들을 아직까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좀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지금 시장 하락이 오히려 매수 기회를 줄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들은 또 방송에서는 시간 관계상 조금 부족한데 종목 수가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한 팁을 한마디만 좀 주시죠. 한마디 드릴게요. 우리가 옷이 이쁘다고 막 사 옷장에 넣어놔요. 근데 나중에 안 입는 옷 입고 뭐 입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옷장 한번 싹 비우죠. 주식도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과감한 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이벤트 오늘 했는데 전체적인 플레임 직접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DB금융투자 잠실지점의 조성우 과장입니다. 네, 오늘 이제 넝쿨님이 제일 먼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DB투자증권이라고 해서 아이고. 네, 플레임을 또 꽉 맞춰주신 분은 오늘 주식 뿅아리님입니다. 02전에 4875로 전화 주셔서 기프티콘 선물로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분들이 또 과장님 승진하시라고 내년에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응원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